본 방송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기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동지의 이지와 편집을 맡은 김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첫 타가 올라갔는데 이제 지인들 사이에서 별명이 생겼어요. 아니 야동지랑 지화를 섞어서 야동지화라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되게 야한 별명을 얻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희 야동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 번 더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야동지는 동물과 보다 더 현명하고 좋은 방법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방송이고요. 야동지는 그 야한 잡지를 칭하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존과 달리 조금 분위기를 좀 풀어서 슬프고 진지한 얘기보다는 조금 더 동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님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루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 네, 루나님 몇 년 전부터 이제 동물농장에서 에커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줄여서 에커라고 하죠.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이제 에커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대중한테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나님께서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루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동물과 교감을 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일을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 그리고 그다음에 진로 멘토로서 그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해보고 싶고, 그렇죠. 네,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여서 사실 저도 루나님께 재작년이에요? 네, 재작년이지 않나요? 네,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죠? 나도 진짜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생소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감에 대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아님도 이제 참석을 그때 하셨지만, 네. 그게 어떤 동물과 교감하는 스킬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동물 교감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스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알려줘도 사실 금방 그때 이제 지환님도 실습은 해보셨지만 네네. 굉장히 좀 신기하게 네, 그렇죠. 뭐가 맞추어지고 뭐가 네. 보이기도 하고 네.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우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한다는 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네. 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뤄질 수가 있어서 네네. 좀 인생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어린 학생들은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모든 동물과 교감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동물, 어떤 살아있는 모든 동물, 모든 생명. 그렇다면은 네. 혹시
집에 이제 가끔 출몰하는 바퀴벌레나 네. 아니면 개미 같은 경우도 교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왜 여기에 찾아오는지 네. 그런 걸로 이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궁금해요. 그거는 기존에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네네. 우리나라에도 책이 몇 권 번역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는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지만 영혼 교감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네네. 근데 기존에 소개된 책을 보면은 그런 개미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그 열을 지어서 이렇게 와서 뭐 주방을 막 어지럽힌다거나 막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개미들한테 좀 잘 얘기해서 니네가 밖으로 좀 나가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네. 니네들이 좀 나가 줄래? 이렇게 이런 좀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교감을 진행했더니 실제로 개미들이 다 나갔다.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 동물한테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네, 그거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사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네. 한번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네. 잠깐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사람들이 교감 신청을 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려동물이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교감 신청을 해오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보고 있는 반려동물의 행동이라든가 그냥 뭐 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나 뭐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네. 그리고 뭐 이 아이들은 그냥 뭐 사람이 해주는 대로 네.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동물이 결코 아니고 그들의 어떤 어떻게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동물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디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생각나는 교감 사례들을 물어보시면은 항상 떠오르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픈 경우인데 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동물인데 네네. 반려인이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이제 1살이 됐을 때 교배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동물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거를 충분히 이 아이도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안다면 네. 교감 신청을 했을 텐데 이미 이제 일이 벌어진 거는 뭐였냐면 이 아이를 강제 교배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교배 자체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그 암컷 네. 강아지였는데 결국에는 그 자궁까지 다 드러내고 그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강아지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죠. 네. 우리는 충분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다만 얘가 뭔가 그 이후로 이상해졌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한쪽 구석에서 6개월 동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밥만 먹으러 그 집에서 나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예 그 사람도 그 곁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예 목욕도 못 시켰대요. 그래서 굉장히 냄새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교감 신청을 처음에는 원래는 힐링 신청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우선은 힐링을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좀 들어보고 다독여주고 네.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얘기를 해보고 힐링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 가족분들이 흔쾌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교감을 해봤는데 그 아이는 자기 마음을 얘기를 했죠. 자기는 네.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혀 묻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게 평생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쵸. 네. 근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자기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병원의 진단은 뭐였냐면 자폐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 교감을 진행하고
힐링을 열흘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자폐 증세를 보이던 아이가 열흘 만에 좋아졌어요. 그 과정을 이제 매일매일 이 가족분들이랑 진행 상황을 힐링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가족분들의 설명을 그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네. 이 강아지가 중간에 한 3일째 됐을 때는 천천히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6개월 동안 나오지도 않던 아이가 나와서 가족들 주위를 돌아요. 천천히 돌고 그다음에는 꼬리도 흔들고.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거의 열흘 다 됐을 때는 정말 평소와 다름없이 예전처럼 그리고 목욕도 시킬 수 있게 됐었어요. 네네.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물려고 했던 아이가 마음을 열고 가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저 아픈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힐링을 열흘 진행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가족분들은 이 아이가 완전히 좋아졌구나 네. 하고 생각하고 힐링을 이제 중단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서 이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힐링을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마음은 있었지만 네. 그건 전적으로 가족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쵸. 열흘을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해주기는 했지만 네. 그분들은 이제 중단을 했고요.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근데 한 달 이후에 한 달이 지나는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자폐 증세를 다시 보이고 다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사실은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이 아이가 상처받고 지낸 게 6개월인데 네. 최소한 우리가 그 마음에 그 아이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6개월 정도는 그 아이가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만큼은 네. 힐링을 해주거나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물론 그 가족분들도 충분히 사랑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그 힐링의 효과 이런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사실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고 감기가 다 나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기가 저을 때도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분들의 어떤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좀 실망을 했고 네 힐링을 더 진행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다가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난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안락사를 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고요. 최소한 교감을 이렇게 해봤던 분들이라면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 차선의 방법이라도 도저히 이제 그분들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에는 정말 좀 화도 났었고요. 이 아이한테 정말 너무나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저도 미안하고 두고두고 떠오르는 사례입니다. 혹시 근데 영혼 교감이라고 이번에 책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영혼 교감이란 게 떠난 아이들하고도 교감을 하시는 건데 네. 그 아이와 한번 교감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 이후에? 실제로 전 좀 이게 좀 놀라운 얘기지만 네. 제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 정도의 이야기를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무렵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똑같이 한 25분이 모인 자리인데 네. 생각나는 사례를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제 겪은 일이라 네. 그 아이가 떠올라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영혼 교감을 신청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제가 혼자 해볼 수도 있었는데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그다음에 이 아이가 그냥 잘 가기를 빌어주는 마음으로 기도만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회상을 이렇게 할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놀라웠던
뭐가 있었냐면은 네. 그 자리가 좀 어떤 영성에 관련된 분들이 모였던 자리였는데 네.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네. 동물의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냐고.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동물과 교감을 하는 사람들은 네. 아무 때나 길 가면서도 동물이랑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고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뭐랄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교감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제가 뭐 강연회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서는 좀 이렇게 뇌파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는 교감이 네네. 조금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 하시는 소리가 뭐였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색깔은 하얗고 등치는 한 이 정도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아이의 영혼이 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셨대요. 어떡해. 굉장히 놀라운 전-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생김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도 않았었고 네. 아까는 뭐 제가 그 아이를 목욕도 못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더 간단하게 하는 네.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냄새가 나는 아이로 보였고 하얀 털이 좀 긴 그 아이가 스피츠였어요. 그래서 하얀 털이 긴 아이인데 그대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머리끝이 쭈뼛해졌어요.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분한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느끼진 못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옆에 있었구나. 그 영혼이 그렇게 와 주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아이한테 잘 가라는 정말 그 평안한 곳에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주고 잘 보내줬습니다. 네. 어둡게 이야기가 좀 진지하게 너무 흘러갔죠. 저울 뻔했어요. 아이고. 진짜 울컥하네요. 그런 근데- 사연들도 있고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연들이 마음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고요. 네. 뭐 또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뭐 보람이 있는 일도 많이 있고. 네. 좋네요. 저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토끼를 키웠는데 그때는 이제 토끼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워낙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는 그 반려동물로서 토끼가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토끼는 물을 먹이면 안 된대요. 물. 근데 그게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저도 토끼,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네, 토끼한테는 물이 되게 안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토끼는 면역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물이 닿았을 경우에는 털이 2개가 있는데 그 털이 잘 안 말라서 체온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잘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여도 안 되는 걸로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한 일주일쯤 됐나 하는데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토끼가. 그래가지고 배고픈가 해서 또 밥을 줬어요. 근데 밥을 하나 먹고 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준 상태였어요. 아이고. 몰랐으니까.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에 애가 하늘나라로 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가 왜 죽었을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되게 잘 챙겨줬다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하고 넘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물을 안 줬던 거예요. 물을 제가 한 방울도 안 먹는 한 방울도. 어떡해요. 그러니까 가끔 오이를 먹였는데 거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행히 일주일을 버텼던 거겠죠.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죽고 나서 만났는데 걔가 나한테 막 뭐라 할까봐 왜 나한테 물 안 줬어 너 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를 원망할까봐 네. 차마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네. 차마 정말 미안해서 원망의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교감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근데 실제로 제가 교감을 해보면 대부분은요 동물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지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에 머무를 수 있지만 영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네. 좀 그 영혼들의 지혜를 조금 나눠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크네요. 저희 팟캐스트 야동지는 실어 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합니다. 근데 이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네. 동물을 사랑하시잖아요. 네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저 동물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알고 접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려동물이랑 함께한 지가 저는 2003년부터 반려동물을 우연히 그 동물을 들이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는 지금 보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었던 거, 네. 사람의 만남도 그렇고 그쵸. 동물과의 만남도 그렇고 하나도 우연이라는 건 없었구나라고 이제 저는 지금은 알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우연히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은 알겠는데 깊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알고 싶은 어떤 욕망? 그다음에 저 또한 TV에서 접한 그 하이디 이야기를 네네.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활동을 한 지는 실제로는 지금 한 4년, 2012년부터 제가 네네. 활동을 했으니까요. 한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에커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생긴 지가 한 50년 정도가 됐다고 오.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에커라는 게 이제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요. 네네. 실제로는 왜냐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자기가 처음에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그거는 쉽게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동물과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다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쵸. 그거를 우리가 직업적으로 뭐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네. 내가 처음 했다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실제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연코 그 하이디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초청돼서 왔을 때 네네.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이렇게 네. 등재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직업으로 될 수 있나요? 굉장히 그게 힘들었죠. 사실은 제가 활동을 지금 3, 4년 동안 이제 해오면서도 네네. 이게 과연 어떻게 직업이냐, 뭐 굉장히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신종 사기다, 뭐 이런 굉장히 심한 표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런 어떤 시각들이 조금 힘든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그 어떤 문제 제기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조금 더 이게 탄탄한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 네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직업사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직업사전에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저희가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 그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외래어다 보니까 네. 이거를 한국말로 이제 순화를 했는데 그게 동물 교감 전문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작년 2015년 7월에 SBS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네. 때도 그때도 그쪽 제작진 분이 외래어 표기보다 한국말로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만드신 이름인데 네네. 직업 사전에 이제 등재를 시키면서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쪽에 어떤 네네. 인터뷰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뭐 대부분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지만 네. 한국 그
제가 출연했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동물 교감 전문가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네네.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직업 사전에는 동물 교감 전문가, 그 다음에 괄호해서 유사 명칭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에커 활동으로 동물 행동 교정도 가능한가요? 실제로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상담 분야가 있는데 네. 보통 집에서 문제 행동을 네. 보였을 때도 이제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그쵸. 하는 거고 동물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본능적인 건, 네, 행동들인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불편하니까 네.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뭐 치우기 귀찮아지니까 네네. 뭐 이런 것 아니면 내가 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가 심하게 짖는 경우라든가 네. 고양이가 새벽부터 막 우는 경우라든가 음. 이런 경우들을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행동 교정을 원하죠. 네네. 그래서 행동 교정에 앞서서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감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문제점을 알게 되면은 문제 해결 방법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만 알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고쳐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네, 프로그램이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은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부모가 문제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면은 아이들이 바뀌는 경우를 그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물 교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려인이 바뀌면 네. 이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내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반려인이 바뀌면 동물들도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꽤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행동,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히 여기서 갑자기 제가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고양이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 네네. 아니면 강아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싸우니까 그거는 이제 반려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교감 신청을 해오는데 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중재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예로 들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강아지, 제가 갑자기 또 이제 강아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네네. 이 두 아이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근데 네. 원래는 잘 지냈었는데, 뭐, 한 아이는 그냥 좀 털털한 성격이고, 네. 한 아이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인데, 갑자기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털털한 아이는 그냥 성격이 쿨해요. 좋게 얘기하면. 쿨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별로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물론 예민한 아이도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교감 실제로 해보니까. 네. 근데 예민한 아이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예를 들면은 털털한 A와 B로 이제 나눠놓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A가 털털한 아이인데 쟤는 저런 성격이 문제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귀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나를 무시를 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문제들이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쌓여서 그런 거라고.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싸우지 않게 된다고. 그거를 분명하게 A한테 인지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이제 그랬구나. 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A랑 B랑 교감을 했었고 실제로는 A랑 B랑 네. 그 무렵 그 당시 교감 신청을 해왔을 당시에 네. 원래 진짜 잘 지내던 아이들이 싸워서 A가 B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B가 등치가 작아요. 그래서 B가 당했겠죠. 네. 당해서 병원까지 실려갈 정도로 다쳤어요. 피를 흘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쳐서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교감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한다. 니네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알았다고. 나는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B가 자꾸 눈초리를 저렇게 예민하게 나를 째려보고 하니까
이게 좀 신경전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다. 네. 나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다. 그리고 네가 최근에 저기 비를 물어서 얘가 실려갔다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나 좀 마음 아파한다.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그렇다면은 정말 미안하다. 자기가 다시는 비가 피나지 않게 그런 짓은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울긴 울는데 아니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뭐 얘는 그냥 비의 말대로 약간 귀등으로 흘려드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피가 나게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고 교감 진행을 둘 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B는 계속해서 A한테 강조를 해달라고. 얘는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교감 진행을 하고 나서 네. 되게 좀 재미있는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가족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네네. 근데 A랑 B랑 또 싸웠대요. 네. 싸웠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B가 등치가 작은 말티즈고 네. A는 좀 큰 푸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등치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항상 B가 당하고만 있으니까 B를 맨날 안아주고 막 이랬었고 그래 당했었는데 이번에 싸울 때는 A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를 참았네. 그렇죠. 참았죠. 그리고 그래도 많이 참아준 거를 알고 이 가족분들이 그 마음을 전해줬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네네. 가족분들도 네가 그거를 그래도 노력해준 거 정말 고맙고 네. 이번에는 B가 이겨서 네네. 가족분들은 약간 뭐랄까 당하고만 있던 애가 이기니까 네. 그나마 조금 좀 A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래 네가 많이 정말 대견하다 네. 이렇게 해줬더니 A가 좀 으쓱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며칠 후부터 또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네. 며칠 후부터 얘네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서 정말 잘 지내게 됐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정말 저도 보람있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행동 교정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행동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꼭 의도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행동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들 입장에서 행동 교정이고 문제 행동이지 네. 동물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얘네들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거를 알면은 얘네들도 그거를 마음도 다치고 네. 감정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네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고 일방적으로 얘네가 우리한테 맞춰주기를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행동 교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해를 해주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동도 교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냥 행동을 교정해야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초크 체인으로 이렇게 네. 강압적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동물 교감에서도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가족들이 너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너를 너를 버릴 버린대, 거야. 뭐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정말 협박이죠. 협박을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또 다른 네.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에커분들은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네, 거지. 네. 사람의 편에 서서 강아지한테 어떤 말을 이제 전해서 이제 가르치고 뭐 변화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결코 들었던 것 그런 같아서. 존재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사람보다 동물의 입장에서 저는 좀 동물의 대변인이 네.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야. 난 네, 이런 생각인 네. 거야. 이런 그리고 거를. 동물들도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네. 그렇다라는 거를 사람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동물들한테 사람들이 이런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다. 너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자뿐만 아니라 네. 동물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자로서 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약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약간 사실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찌 보면 영혼 교감이나 아니면 네. 그 혼적으로 많이 이렇게 음. 교감이나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접신과 뭐가 다른지 약간 일명 신들렸다고 하죠. 신내림 받았다. 네,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데 신내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제 영혼 교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지만 네. 영혼 교감이 아닌 그냥 일반 교감에서도 저거는 무슨 동물 무당이다. 네.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말고도 여러 가지 네. 이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펫 위스퍼러라든가 펫 아. 사이킥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뭐 동물 무당, 뭐 동물 영매 이런 네. 식으로 풀었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당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래서 인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자체를 폄훼하는데 그 단어를 끌어다 쓰는 경우를 좀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은 그쪽 뭐 신내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네. 근데 신내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네.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뭐 그러니까 신이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는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자면 동물로부터 교감 뭐 동물로부터 정보를 얻어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도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전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신내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그쪽으로 이렇게 좀 특성화가 됐다? 아니 뭐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이 네. 동물 쪽으로 이렇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듣기는 했지만 네. 네. 대부분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렇지 않고요. 음. 그 보통 어떤 수련 과정 명상이라든가 이런 네. 수련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물 교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원리를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스킬들을 익혀서 연습하고 수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실력이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신내림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 일반 교감에서도 그 영매 동물 무당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데 네. 영혼 교감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겠죠. 네네. 더구나 기독교 특히 어떤 특정 종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잘은 모르지만 동물한테는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 그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실제로 그 기독교이신 분이 네. 자기 아이가 이제 떠났는데 동물한테 영혼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미치는 줄 알았대요. 네,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나한테 이런 감정들을 사랑하는 감정을 보여준 아이한테 영혼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분이 저한테 신청을 했던 사례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한테는 영혼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더구나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네. 이상하고 정말 이상한 네, 세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야라고 네, 그렇죠. 느끼실 수도 네, 있을 것 그렇게 그런 시선들 때문에 조금 문제들을 많이 겪기도 했고요. 같아요. 네, 그러실 이상한 것 소리들도 같아요. 많이 듣기도 하죠. 근데 이건 아마도 지금 어떤 오해가 완전히 풀리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마지막에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마지막 검증 과정이지 과학이 맨 먼저 앞서 나가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검증이 가능한 분야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들로 이제 좀 폄하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언젠가는 아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진통을 겪는 네. 예, 어떤 것이든 아니, 자리를 잡기 과정에서. 위해서는 그렇죠. 진통을 겪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다른 세계에 속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에커는 어떤 방법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습득해서 계속 연습해서 그렇죠. 그 길을 예. 이제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네. 예,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언어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그런데 동물들한테는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동물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수련을 해 나가면은 정말 누구나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그리고- 말씀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네네. 근데 많이들 포기를 하셔서 네. 그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포기를 하셔서 이제 너무 어려운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네. 실제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해내세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전폭적인 그 지지와 응원과 격려와 그다음에 교육들을 해서 정말 제대로 그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이제 협회를 설립한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에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디로 가면은 루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죠. 저도 안 가본 그 집을.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저는 네네.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보통 제, 이제 사이트 네. 사이트는 네. 제가 저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 네이버? 네, 네이버 카페 있으시죠? 네, 네이버 카페는 카페 이름은 동물과 이야기하는 수행자들이라는 네. 제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뭐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아마 제 블로그나 뭐 홈페이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co.kr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 제 블로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제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네. 아마도 저는 이 상담을 통해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교감에 관심이 있었고 교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상담을 해왔는데 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는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동물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자로서 어떤 소명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네. 알게 됐고 그거를 제가 책으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이후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제 욕심이기는 하지만 저는 상담은 지금 어떤 몇몇 분들 충분히 굉장히 어떤 실력이 뛰어난 출중하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분들을 좀 지지하는 역할자로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디어나 저는 좀 글을 좀 편안한 공간에서 글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언론이라든가 잡지의 기고 등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세상에 필요한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물과 교감하거나 아니면은 네. 정말 조금 더 공생하면서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분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사람이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자로서 네. 그게 역할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뭐 지금 이지환님도 그렇고 초롱님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르듯이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한다면 네.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동물과 교감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루나님과 대화를 나눠봤고요.
이제까지 동물과 교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동물과 현명하게 공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함께 해주신 루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모피를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눠볼게요. 이제까지 저희 팟캐스트 야동지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 야동지는 생명다양성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